이번 시간에는 그 양자유령, 제목이 양자유령인데요. 이 영어로 이제 퀀텀 스푸키니스, 이 스푸키니스라는 거는 이제 으스스하다, 무섭다라는 이제 뜻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양자유령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있다가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존재,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퀀텀 스푸키니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EPR 패러독스인데요. EPR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사람의 약자인데,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EPR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가 이 양자역학을 싫어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근데 왜 싫어했냐면은, 물리적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제 물리적 실체라는 게 뭔가, 근데 우리가 실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를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측이라는 행동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측이라는 그 자체가 그 실체를 파괴시켜 버리죠.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체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관측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원래 실체 자체가 이제 실체 상태가 바뀌어 버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우리가 관측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가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실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거북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그 사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게단켄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 계단캔 익스페리먼트가 상당히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 두뇌 개발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세 사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생각한 그 계단캔 익스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소스가 있는데요. 요 소스에서는 그 스핀이 제로예요. 스핀이 제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입자 두 개가 그 붕괴를 일으켜가지고, 입자 두 개가 붕괴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파티클 1, 이 파티클 2, 이제 두 개의 입자로 이제 붕괴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파티클 1의 이제 G 방향, 예, 스핀 업과 다운이 있을 거고요. 스핀업과 다운이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시스템 A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하기를, 여기 그 파티클 2의 이제 G 컴포넌트의 스핀업과 이제 다운이 있을 건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파이온 붕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 제로 입자거든요. 근데 파이온이 붕괴가 되면은 일렉트론하고 이제 파지트론은 전자의 반입자죠. 전하는 다르면서 이제 모든 그 프로퍼티는 그 엘리멘터리 프로퍼티는 똑같은 뭐 매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질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그 차지만 다른 이제 그런 우리가 반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래 스핀 제로 이제 차지도 제로였죠. 차지도 제로, 스핀 제로인데 요 일렉트론은 그 스핀 2분의 1 스핀 업이죠. 그 다음에 파지티브는 이제 스핀 다운으로 이제 뭔가 나오든가 하겠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우리가 스핀 제로가 되어서 여기가 이제 스핀 제로예요. 스핀 제로인데 얘는 이제 스핀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스핀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스핀이 이제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 그래야 스핀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파티클 두 개가 하나는 스핀업과 파티클 1이 스핀업인 경우, 그 다음에 파티클 2는 이제 스핀 다운이 되는 이 스핀이 업다운 두 개가 페어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 토탈 스핀이 제로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어떤 거의 컨비네이션이냐면은 이 파티클 1이 스핀 다운이고 파티클 2가 스핀 업인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이거에 이제 노멀리제이션 팩터로 해서 스퀘어 루트 2분의 1을 이제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얘가 이 웨이브 펑션 자체가 엔티 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쓴 거죠. 여기 엔티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파티클 두 개가 서로 간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라 그 모멘텀 자체도 이 토탈 모멘텀이 제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기가 일으키게 되면은 이 모멘텀, 그러니까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얘는 플러스 P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모멘텀 컨저베이션도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파티클 A하고 파티클 B는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이제 요 스핀 1G가 만약에 2분의 H바다 라고 하면은 스핀 2G 컴포넌트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돼야 되죠. 얘가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개의 파티클들이 인탱글드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탱글드 돼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티클 2랑 파티클 1이 서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 거리,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파티클들이 이제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먼 거리에서도 얘가 인탱글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러한 인탱글드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파티클 A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A에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 인탱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 파티클, 그러니까 시스템 A에 요거 스핀업인 상태를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요. 그 스핀업 상태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관측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머 프리퀀시라든가 어쨌든 외부에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가해줘 가지고 그 스핀 스테이트를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스핀 스테이트를 관측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관측을 했는데 얘가 스핀업이 스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스핀업이 스핀 다운이 된 경우에는 얘가 이제 분명히 인탱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요 B 시스템에 있는 파티클의 그 스핀이 원래는 다운했는데 얘가 업이 다운이 되는 순간에 얘는 다운이 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A랑 B랑은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A가 순간적으로 스핀 스테이트가 바뀐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요 B 시스템에서의 스핀 스테이트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기본적으로 그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A의 스핀 스테이트가 바뀌는 동시에 B의 스핀 스테이트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의 그 정보가 B까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 속도로 정보가 전달돼야만이 그런 요 시스템에서의 그 스핀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정보가 빛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래서 probability of spin-up 얘가 A에서 spin-up이 되면은 그 spin down state가 되는데 이 B에서 spin down state가 바로 되면서 이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얘가 빛보다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로컬리티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두 개의 파티클, 요 A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이제 B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 실제로 실제로 뭔가 요 A 시스템에서의 변화가 B 시스템으로 이제 바로 전달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물리적인 실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불확정성을 의해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더 이상 그 진실이 아니게 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양자역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두 파티클 시스템에서의 이 리얼리티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이쪽에서 우리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인탱글드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이제 그 무한대의 속도로 전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그 A 시스템에서 스핀 스테이트가 바뀐 게 이 B 스테이트에서는 전혀 영향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그 스핀의 매니플레이션이 로컬하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를 이제 따질 적에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묵자라는 위성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 묵자 위성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묵자라는 위성을 이제 띄워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유지된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퀀텀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쏴서 이제 멀리 올라간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구상에서의 어떤 그 지구상에서 시스템 A에서 여기 지구상에 있고 이제 여기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구상에서 뭔가 스테이트를 변화를 시켰더니 요 인공위성에서의 시스템도 변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걸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알아낸 이 퀀텀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실험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실제로 이러한 우리가 검증돼 있는 이러한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A에서 지금 이 정보가 무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 A에서 스핀 스테이트가 바뀌었다고 할 적에 B라고 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쉽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뭐 대전에서 요 대전이 있고요. 대전에서 어떤 이제 박스에다가 박스가 있는데 요 박스에 이제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박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빨간 양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 양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빨간 양말, 파란 양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수가 그 여기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여기 박스에서 그 양말 하나를 꺼내 가지고 제주도로 간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영희는 얘는 이제 철수라고 하고 영희는 요 대전에 여기에서 이제 남은 한 양말을 이제 주머니 속에 안 보고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철수가 딱 열어봤더니 아 나는 지금 파란 양말이네 파란 양말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동시에 철수는 뭐를 아냐면 아 영희는 빨간 양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무한대로 전달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제 철수가 아, 나는 파란 양말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아는 순간 영희가 빨간 양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동시에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물론 영희도 이제 반대 상황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인탱글드 상태인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인탱글드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이 파란 양말은 파란 양말이고 이 빨간 양말은 빨간 양말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그 양자역학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건 상황이냐면은 철수가 이제 한번 아 이게 파란 양말이구나라는 거를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다 넣고 다시 꺼내봤더니 이 파란 양말이 아니라 빨간 양말로 바뀌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스핀 스테이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컬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퀀텀 닷에서 나오는 그 색깔도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파란 색깔이 나오는 거랑 빨간 색깔이 나오는 게 서로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돼 있다고 했을 적에 딱 불을 켜봤더니 파란색 빛깔이 나온다 하면은 상대방은 이제 빨간색 빛깔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딱 보면 얘가 그러면은 바뀌었으면 영희는 파란 양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가 얘가 철수가 관측할 때마다 양말 색깔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영희의 양말이 이제 계속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영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희도 독립적으로 그 양말을 계속 그 한 번 관측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관측을 하고 할 때마다 양말 색깔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양말 색깔이 바뀌는 게 철수가 그 여기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할 때마다 그 스테이트가 계속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파란 양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빨간 양말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고 빨간 양말, 파란 양말 나올 확률은 50%, 50%라는 거죠. 근데 그 관측할 때마다 빨간 양말 나오고 파란 양말 나올 때 이 관측에 의해서 얘가 이 색깔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이 철수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철수가 관측을 해서 나의 이 양말 상태가 바뀌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나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철수가 여기에서 그 파란 양말을 꺼냈어요. 그럼 영희는 빨간 양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화를 거는 거죠. 야, 너 지금 그 양말 뭘로 관측을 했어?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파란 양말이야. 그럼 영희는 그럼 나는 빨간 양말이겠네? 라고 정보를 전달받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영희가 이제 그 딱 빨간 양말을 꺼내 봅니다. 빨간 양말을 딱 꺼내 보니까 파란 양말이네요. 빨간 양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지금 봤더니 영희의 이 관측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빨간 양말을 변화시켜 가지고 파란 양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나 지금
요번에 관측을 해봤더니 파란 양말이 됐어라고 전화를 해야지 철수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요 빨간 양말인지 파란 양말인지 해야 돼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인테글드 스테이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된다고 하는 거를 알려고 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통신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 빛의 속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게 퀀텀 스푸키니스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빨간 양말, 파란 양말로 이제 했지만 지금 묵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좀 더 먼 뭐 화성에 이제 이거를 갔어요. 화성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화성으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화성으로 가져갔을 적에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봤더니 내가 빨간색의 빛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스위치를 바꿔가지고 파란색으로 바꿨어. 라고 하면은 그 화성에서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그런 거는 화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통신 속도가 제약이 된다는 통신 속도에 의해서 이제 정보의 속도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이올레이션 하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러한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죠. 슈레딩거 cat paradox.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박스가 있는데, 여기 박스에 이제 여기 가림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고양이가 있는 거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예, 고양이가 이렇게, 다리가 너무 긴가? 다리가 너무 짧은가? 예, 어쨌든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에 아주 독극물이 있어요. 사이아나이드. 이 사이아나이드라는 이제 굉장히 독극물이 있고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 핵물질이 있어요. 이제 핵물질이 이렇게 어떤 핵물질이 있고 핵물질은 지금 양자역학적인 물질이죠. 양자역학적인 물질인데 여기서 이제 핵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은 핵 붕괴를 여기 이제 가이거 개수기가 여기서 측정을 해서요. 핵 붕괴를 일으키면 얘가 망치를 이제 쾅 때리는 거죠. 이쪽에다가 망치를 쾅 때려서 이 유리병을 깹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아나이드가 이제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독극물이 퍼져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고양이가 독극물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사이아나이드 아주 엄청나게 독하기 때문에 조금만 맡아도 이제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핵물질이 붕괴가 될 확률, 1시간 안에 붕괴가 될 확률은 지금 50%죠. 이게 붕괴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면은 이 핵물질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률이 50대 50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핵물질 붕괴에 의해 가지고 이 고양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관측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제 핵물질이 처음에 이제 관측을 했더니 얘는 붕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두 번째 관측을 했을 적에는 그 상태가 달라져서 얘가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 핵물질 붕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 관측의 문제가 고양이가 살고 죽는 거에 의한 이 거시적인 문제로 이제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고양이가 사는 게 과연 고양이가 살 확률이 우리가 그 슈퍼포즈 돼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얘가 이제 50%의 확률, 얘가 1시간 안에 이제 얘가 디케이 확률이 이제 50%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뉴클리어 디케이에서 그 핵물질의 웨이브 펑션, 이 핵물질의 웨이브 펑션은 어떤 거에 대한 슈퍼포지션이냐면은 얘가 이제 디케이 하느냐, 디케이 하지 않느냐, 얘가 붕괴되느냐, 아니면은 붕괴되지 않느냐, 붕괴되느냐, 요 두 개의 그 중첩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첩 상태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고양이의 상태도 우리가 이제 고양이의 상태도 중첩 상태냐, 얘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이제 죽어있는 상태냐, 이거에 이제 중첩 상태가 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에서의 인탱글드 스테이트는 이거의 중첩 상태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디케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얘는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사이가 이제 디케이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푸사이가 이제 죽는 상태, 이거에 대한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슈레딩거 고양이의 그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스코픽한 시스템, 마이크로스코픽한 양자역학적인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이 이 고양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이 거시적인 불확정성으로 이것이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그 슈레딩거 고양이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고양이가 살고 죽는 것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영역에서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통계역학에서는 이제 퀀텀 컨센츄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적인 코어런스가 유지하고 있는 랭스 스케일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 양자역학적인 퀀텀 미케니컬 코어런스가 그 양자역학의 웨이브 펑션에 중첩이 되기 위한 이 코어런스 랭스가 있어요. 이 코어런스 랭스 스케일, 그 다음에 얘가 매크로스코픽한 스케일, 이제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양자역학적인 스케일에서는 보통 아토믹 스케일이나 나노 스케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매크로 스케일, 이 거시적인 스케일에서는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자역학과 거시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메조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메조스코픽 피직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조 스케일에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이 클래시컬한 영역으로 어떻게 크로스오버를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문제는 뭐 이거를 명확하게 이 고양이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이 거시적인 세계하고 연관돼 있을 적에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겠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